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신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민혁아,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엄마가 꼭 이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 엄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누구 아이인지 말해 보세요. 여러분, 55살에 임신을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저조차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아들은 등을 돌렸고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제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비밀, 그리고 제 배 속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가족 간의 오해가 어떻게 깊어지고 또 어떻게 풀리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주변의 시선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가족 간의 깊은 오해로 마음 아파하고 계신지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전해진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노년의 지혜 채널에서 여러분과 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자, 이제 제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보실까요? 그날은 우리 가족이 오랜만에 모이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혁이와 며느리 지영이가 집을 방문했지요. 저는 그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식탁에 차렸어요.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웃음 섞인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혁아, 지영아, 엄마가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의 얼굴에는 기대에 찬 미소가 번졌어요. 아마도 좋은 소식을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어서 한 말에 그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엄마가 임신했어. 그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혁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지영이는 말문이 막힌 듯 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농담인 거죠. 민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농담 아니야. 병원에서 확인받았어. 지금 3개월째야.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민혁이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지만 막상 말하려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게. 지금은 엄마를 믿어주었으면 좋겠어. 그 후로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영이는 밥을 더 이상 먹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혁이는 뭔가 더 말할 듯 하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실 건데요. 민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가 책임질 거야. 너희에게 부담 주려는 게 아니야.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도대체 아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민혁이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혁이와 지영이는 일찍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힘든 시간이 되겠지. 하지만 제 배 속의 작은 생명을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 아이는 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비록 지금은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임신 소식을 전한 이후 우리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민혁이는 예전처럼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고, 간혹 연락이 와도 대화는 짧고 어색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던 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민혁이네 집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어준 지영이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오셨네요. 응, 너희가 안 오니까 내가 왔지. 밥은 먹었니? 집 안으로 들어가니 민혁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일어섰지만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지는 않았어요. 엄마, 미리 연락하고 오지 그랬어요. 갑자기 너희가 보고 싶어서. 엄마, 배도 좀 보고. 제가 말을 꺼내자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민혁이와 지영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엄마, 우리 솔직히 얘기해요. 엄마 나이에 아이를 가진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임신을 한 거예요? 누구의 아이인지 말해주세요. 민혁이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다니. 민혁아, 지금은 말할 수 없어. 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걸 설명할게. 지금은 그냥 엄마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 들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영이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직은 말할 수 없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는 꼭 낳을 거야. 그날 이후로 민혁이와 지영이와의 사이는 더 멀어졌어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을 뿐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볼 때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 나이에 임신이라니. 누구 아이인지. 민혁이 가족.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남편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민혁이가 많이 화났어. 하지만 우리의 약속은 꼭 지킬게. 배가 불러올수록 외로움도 커졌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 자라는 작은 생명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이 아이는 남편과 저희 사랑의 증거니까요. 언젠가 모두가 이해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두가 알게 될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잘 지켜줄게. 이렇게 가족의 분열 속에서도 저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거듭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나갔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상황이 지나고 나면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침 시장에 갔다가 옛 이웃인 김씨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예전에는 항상 반갑게 인사하던 분이었는데 그날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고 돌아섰어요. 수진 씨, 요즘 소문이 참. 뒤에서 들려오는 말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시장에 가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점점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옆집 박씨 할머니가 부르셨어요. 수진아, 잠깐 이리 와봐. 할머니 집에 들어가니 따뜻한 차를 내오셨어요. 사람들 말이 많더구나. 나이 든 여자가 임신했다고. 내가 힘들겠다. 네, 할머니. 사람들이 모르는 사정이 있어요. 그래, 나도 묻지 않을게.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찾아와. 이 할미가 들어줄게. 할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어요. 요즘 들어 자주 울었어요. 임신 때문인지, 마음이 아파서인지. 집에 돌아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와 작은 병이 있었어요. 5해 전 남편은 큰 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저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게 늘 미안했어. 하지만 이제 방법이 생겼어. 이건 내 정자를 보관한 거야. 의사 선생님이 냉동 보관하면 5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대. 내가 떠나도 우리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처음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어요. 내가 없어도 너는 우리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해줘. 눈물을 흘리며 약속했지만 남편이 떠난 후 2년 동안은 그 약속을 지킬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싶었어요. 그렇게 용기를 내어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임신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직 민혁이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설명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 미루다 보니 오해가 커져버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민혁이에게 전화해봐야겠다. 이제는 모든 걸 말할 때가 됐어. 그날 밤 꿈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제 배를 쓰다듬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우리 아이를 지켜줘서.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모든 사실을 말할 용기가 생겼어요. 민혁이와 지영이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시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민혁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민혁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민혁아, 엄마야. 너희 둘 다 오늘 시간 있니?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을 시간이 왔습니다. 그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며 저는 마음을 다잡고 준비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남편과 저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혁이와 지영이가 집에 왔어요. 두 사람 모두 굳은 표정이었지만 적어도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앉으렴. 차 한잔 할래? 됐어요, 엄마.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민혁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지영이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혁아, 지영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진작 모든 걸 설명했어야 했는데.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의 편지와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야. 한번 읽어볼래? 민혁이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수진에게, 그리고 우리 아들 민혁에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워졌어. 하지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수진이와 나 사이에 아이가 없다는 게 항상 마음에 걸렸거든.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끝에 내 정자를 보관하기로 했어. 수진이가 원한다면 내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민혁아, 만약 내 엄마가 이 결정을 한다면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것은 내 마지막 소원이자 너희 엄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란다. 사랑한다, 아들아. 편지를 다 읽은 민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영이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계획을 하셨다고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나와 가족을 생각했어. 처음에는 나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싶었어.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했어요. 3년 전 병원에 찾아갔더니
아직 보관된 정자가 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 끝에 시술을 받기로 했어. 여러 번 실패했지만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어. 민혁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왜 진작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오해했는지 말하고 싶었어. 하지만 처음에는 임신이 잘 될지 몰라서, 그 다음에는 너희가 이해할지 몰라서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정말 미안해. 지영이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정말 아버님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 이 아이는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야. 내 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이 생명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어. 민혁이가 일어나 제 곁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얼마나 엄마를 오해했는지. 아버지의 마음도 몰랐고. 지영이도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순간 배 속에서 아기가 움직이는 걸 느꼈어요. 민혁이의 손을 제 배에 올려놓았어요. 느껴지니? 이 아이는 내 동생이야. 너희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고. 민혁이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번졌어요. 지영이도 조심스레 제 배에 손을 대보았어요. 엄마, 저희가 도울게요. 이제부터는 엄마 혼자가 아니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밝혀지니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이제야 비로소 제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우리 가족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민혁이는 매주 주말마다 집에 와서 집안일을 돕고, 지영이는 임신한 저를 위해 좋은 음식을 연구해 가져다 주곤 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민혁이가 큰 가방을 들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이거 아버지 물건들이에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 동생이 태어나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가방 안에는 남편의 넥타이, 시계, 그리고 오래된 앨범이 들어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니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민혁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래, 너희 아버지는 항상 큰 가족을 원했어.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지영이가 부엌에서 나와 우리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가 더 자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놀랐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제안에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지영아. 하지만 이 집에는 너희 아버지의 추억이 많이 담겨 있어. 당분간은 여기서 지내고 싶어. 대신 자주 놀러 와주면 좋겠구나. 민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엄마. 이제부터는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올게요.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면 제가 많이 도울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아기 물품을 사러 나갔어요. 아기 침대, 옷, 장난감. 하나하나 고르는 일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쇼핑몰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민혁이가 당당하게 설명했으니까요. 이 아이는 저희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의학의 도움으로 어머니가 임신하셨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죠. 사람들의 시선이 놀라움에서 이해와 축하로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혁이가 물었어요. 엄마, 아기 이름은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구체적으로는 못 정했어. 너희 아버지가 좋아했던 이름이 있는데. 뭔데요?
하늘 천텐자의 희망 망원자를 써서 천망이라고 하면 어떨까 했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희망이라는 뜻으로. 민혁이와 지영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엄마. 그날 밤 민혁이와 지영이는 늦게까지 남아 집 청소와 정리를 도와주었어요. 아기 방으로 쓸 공간을 꾸미기 시작했고 오래된 가구들을 새롭게 배치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엄마를 오해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괜찮아, 민혁아. 나도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됐으니 그게 중요한 거야. 지영이도 다가와 안아주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항상 옆에 있을게요. 아기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이자 엄마가 되실 거예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나는 할머니이면서 엄마가 되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지. 모두 함께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단단해졌다는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더 깊어졌음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민혁이와 지영이는 번갈아 가며 제 곁을 지켜주었고, 동네 사람들도 축하와 응원을 보내주었어요. 그들의 따뜻한 격려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출산 2주 전 병원에서 마지막 검진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제 나이를 고려해 조금 일찍 아이를 받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 모든 준비가 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제왕절개로 아기를 받을게요. 집에 돌아와 민혁이에게 전화했어요. 민혁아, 다음 주 수요일에 수술하기로 했어. 아기를 만날 날이 정해졌어. 전화기 너머로 민혁이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저희가 모든 준비를 할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 수술 전날 민혁이와 지영이가 병원에 함께 왔어요. 병실에는 예쁜 꽃과 풍선으로 가득했어요. 엄마, 이건 아버지의 사진이에요. 내일 수술실에 가실 때 가지고 가세요. 민혁이가 건넨 작은 액자 속에는 남편의 웃는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눈물이 나왔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민혁아. 너희 아버지도 분명 내일 우리와 함께 할 거야.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컸어요. 드디어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수진 씨, 걱정 마세요. 모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2시간 후에 수술실로 모시겠습니다. 민혁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희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버지도 분명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간호사가 저를 수술실로 데려갔어요. 남편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마취가 시작되고 머릿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아이를 만나러 가요. 당신의 마지막 선물. 얼마나 지났을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수진 씨. 건강한 남자아이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주름진 작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안녕, 천망아. 엄마야. 회복실로 옮겨지자 민혁이와 지영이가 달려왔습니다. 민혁이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축하드려요. 동생이 너무 예쁘네요. 지영이는 조심스레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어요. 어머님, 정말 기적 같아요. 천망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병실로 돌아와 우리 셋은 아기를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민혁이가 아버지의 사진을 아기 옆에 놓았어요. 아버지, 보세요. 이게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아기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것처럼요. 여보, 당신의 마지막 선물을 잘 받았어요. 이제 우리 천망이를 함께 키워요. 당신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테니까. 아기가 작은 하품을 하며 더 깊이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는지.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천망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사랑을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천망이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집은 아기 울음소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에는 육아가 쉽지 않았어요. 밤에 자주 깨고 기저귀도 자주 갈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민혁이와 지영이가 많이 도와주었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천망이 봐드릴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민혁이는 퇴근 후에도 항상 집에 들러 아기를 돌봐주었고, 지영이는 주말마다 와서 집안일을 도와주었어요. 그들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천망이를 안고 있는데 민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천망이가 정말 아버지를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천망이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니 정말 남편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꼭 남편 같았어요. 그래, 내 동생은 너희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 성격도 닮았으면 좋겠다. 지영이가 차를 가져오며 물었어요. 어머님, 천망이가 태어난 후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해.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매일 아침 천망이의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 민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희가 항상 도울게요. 천망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지만 이제는 천망이가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길에서 만나면 천망이를 보고 싶어 하고 축하 인사를 건네요. 수진 씨, 아들이 정말 예쁘네요. 남편분이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천망이가 100일이 되던 날, 우리는 작은 잔치를 열었어요. 가까운 친척들과 이웃들을 초대했지요. 모두가 천망이에게 축복을 전했어요. 수진아, 참 대단하다. 이 나이에 아이를 낳고 키우다니. 내 용기가 정말 놀랍구나. 오랜 친구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용기라기보다는 사랑이었어.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 잔치가 끝나고 민혁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게 어떨까요? 천망이가 크면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이다. 너희 아버지의 사랑, 우리 가족의 이야기. 천망이가 자라면서 알았으면 하는 것들이 많지.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추억, 천망이가 태어나기까지의 여정, 그리고 매일매일의 작은 성장들. 모든 것을 적었어요. 사랑하는 천망이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오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단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사랑으로 가득했어. 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내가 자랄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마.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아이인지 알게 해줄게. 일기를 쓰면서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맑았어요. 마치 남편이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천망이가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가 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당신이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과 함께. 이렇게 우리 가족은 천망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망이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득 안겨주었고, 가족의 끈끈한 유대를 한층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55살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 처음엔 저도 두렵고 망설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그 두려움보다 컸지요. 지금 천망이는 2살이 되었어요. 매일 아침 엄마 하고 부르는 목소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아요. 나이 든 몸으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때로는 힘들고 지치기도 하지요. 하지만 천망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민혁이와 지영이는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민혁이는 이제 천망이를 형아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이제는 진정한 형제가 되었지요. 지영이도 천망이를 자기 아이처럼 사랑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어봐요. 수진 씨, 후회 안 해요? 이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삶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주변의 시선이나 편견 때문에 망설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마음이지요. 저는 55살에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천망이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생각해요.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고요. 남편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사랑은 천망이를 통해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천망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아마 남편도 하늘에서 웃으며 지켜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노년의 지혜 채널을 통해 앞으로도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단단해질 지혜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